아재천사, 오늘은 홈트천사. 집 공부하다 홈트의 달인이 된 아재천사와 함께 오늘 운동 한번 시작해봐요.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은 대연소비 재정관 행정소송의 요건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상적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2조 1항 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신청이 대상이 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므로 사실행위의 거부, 계약의 청약에 대한 거부 등은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는 행정청의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위 규정이 신청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동법 제12조를 고려할 때 신청권은 원고 적격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견해인 원고 적격설과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 처분 의무가 요구되는 것처럼 거부 처분의 성립에도 처분 의무가 요구되는 바 이러한 처분 의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신청권을 가져야 하므로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신청권이 포함된다는 견해인 대상적격설이 있습니다. 신청권의 존재를 소송 요건으로 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길을 축소시키므로 신청권은 본안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본안 문제설이 대립합니다. 생각컨대 거부 처분은 부작위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바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신청권을 요구되듯이 거부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권을 만족적인 결과를 얻을 권리로 해석하면 대상적격이 축소되므로 판례와 같이 단순한 응답 신청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는 처분의 강악상 행정행위에 비해 광의로 정의하고 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처분 개념이 강악상 행정행위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학설은 실제법상 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은 강악상 행정행위 개념과 동일하다는 견해입니다. 취소소송은 위법하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한정된다고 하여 법적 효과 제거와 무관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사자 소송이나 무명항고 소송을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의남용과 사실행위의 합성행위로 보면서 수의남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쟁송법상 개념설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실제법상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처분을 강악상 행정행위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권력적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처분을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준의 형절, 그 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의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판시하였고, 나아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된 당의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시하였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법령상 근거가 되는 본안에서 당의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하여 판례는 처분 개념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생각컨대 처분 정의 규정이 문헌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어떠한 행정작용이 전형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처분 개념에 포함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원고적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적격이란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상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데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느 법인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됩니다. 학설은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설, 적법성 보장설이 있고 판례는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에서 제3자인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이후 점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의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지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 이익은 당의 처분에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방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오늘날 권리와 법률상 보호이익이 동의어로 이해되고 보호가치 이익설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고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소송이 주관적 소송이라는 점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12조를 고려할 때 취소소송의 목적이 법적 이익이 구제 이익으로 법률상 보호이익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설과 판례입니다. 법률의 범위는 12조 1문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더라도 그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원고적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되는데 근거 법률만 본다, 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도 본다, 이외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본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명시적 또는 합리적 해석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한정되고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 원리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 근거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생각컨대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법률의 범위를 처분의 근거 법규뿐 아니라 관계 법규까지 넓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권리 능력이 부여된 자연인이나 법인 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즉 노동조합 등의 원고 적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랑 당사자 적격도 적어 주어야 하는데요.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행정소송상 당사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된 자인, 자연인, 법인에게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8조 2항과 민소법 제52조죠. 당사자 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원고 피고 및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는데, 판례도 국립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도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 요구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고, 중대한 불이익이 근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란 당사자 능력을 가진 자가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원고 적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의 소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원고가 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라고도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의무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또한 이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일문과 같이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의 소익 이익 유부의 일반적 판단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원고 적격 있는 자가 항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소송이므로 소원해용,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침해가 해소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은 법률상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일단 1설은 원고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2설은 원고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보다 넓게 보아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3설은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에 의한 소송은 독일의 계속확인 소송의 성격과 유사한 위법 확인 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상 이익은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위법에 대한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은 물론 보호가치 있는 정신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제1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파악하는데,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퇴학 자녀의 있었죠? 최근 판례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협의의 소익을 긍정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단컨대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므로 1문의 법률상 이익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 확장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피고적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고적격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논리상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어야 하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행정청을 피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는데요. 단독제 기관인 장관, 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합의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소총심사위원회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기능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법률의 기관, 국회 사무총장이나 법원 행정처장도 실질적 의미의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인정됩니다. 지방의회도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하고요. 행정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 행소법 제2조 2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 함은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의미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이거 뒤에 나중에 그 대리나 권한이임 나올 때 필요한 꼭 써줘야 하는 내용이죠.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은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고 행정소송법은 공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증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면 끝나는 거죠. 경과하면 부적소가 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에 해당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처분이 통지 또는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당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아직 외부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수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사알상추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상사알상추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송달이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반증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요. 도달이라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대에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대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소할 수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173조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2항의 소정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풀이되므로 제소기간이 도가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소제기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1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합니다. 개별 법령의 효력 발생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은 행정편의상 일단의 각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을 일괄하여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 또는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인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할 수는 없고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소 불명이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처분의 상대방이 위 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처분이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행정소송법 48조, 57조, 재결이 있은 날이라 함은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여 재결의 효력 발생일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어야 발생하므로 결국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할, 취소소송의 재판 관할, 전속 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갖는 경우의 관할을 가리키는데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성질상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판례도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을 둔 지역인 서울시에는 서울행정법원만이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만이 행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으며 다만 이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연은 예외적으로 행정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이 됩니다. 토지 관할은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보통 재판적은 행정소송법 제9조 1항과 2항에 있고요. 이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 재판적은 그 행정소송법 9조 3항을 의미하고 사물관할은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 합의사건이지만 다만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 정지 처분 이런 거 있죠.
신급 관할은 취소 소송은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그 항소심을 고등법원,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므로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인데요. 사건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1심 법원 사이의 이송 및 신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요. 행소법 제8조 2항, 민소법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은 관할 이송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행정소송의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7조에 의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일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 전심 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 등 행정소송으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였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합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무런 제한 없이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 간의 저촉이나 소송 경제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입법주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입니다. 원처분주의라 함은 원처분과 재결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 제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인정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처분주의 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인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 즉 재결 자체에 주절형 내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체의 위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절차의 위법은 행정심판법상 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위법, 형식의 위법은 재결 방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않는 재결이나 재결의 주문만 기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등 내용의 위법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위법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내용상의 위법은 각하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음에도 각하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의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원처분엔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기각 재결은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재결로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나 불고 분리의 원칙 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여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한 경우나 사정재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사정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고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숨가쁘게 대연소피 재정관 소송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어떻게 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아재천사 드림.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